오늘 수업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 불편한 증상들에 대해서 적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적은 학생도 있고, 대충 적은 학생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저는 실명을 보고 있고, 이야기를 할 텐데 실명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이건 딱 보면 자기 거다라는 거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 자기 이야기 나오더라도 전혀 모른 척 하시고 내 이야기 아닌 것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모르니까 일부러 눈을 맞출 리는 없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맞았는데 그 학생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지만 우리 다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적어주신 내용이 대부분 겹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을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해드리는 내용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학생이 남학생 같은데 가장 큰 게 소화가 잘 안 된다. 대부분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거. 자,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우리 생명체라는 게 절대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뭔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와야 되는데, 에너지를 받는 구조가 대충 두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음식을 먹는 거죠. 자, 호흡을 하는 것을 하늘의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천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행위는 땅에서부터 오는 것을 먹기 때문에 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 먹는 것과 호흡하는 것,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 생명을 영위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이 하늘에서 주는 이 호흡의 기는 일단은 보이지도 않고 대략 이 공기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 데는 크게 아주 어려운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 간단히 코털 정도의 우리가 여과 장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편도선 있고 아데노이드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그대로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 그렇고. 자, 근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질적인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이질적인 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원을 사실 뽑아놔야 됩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야채를 먹잖아요. 그럼 야채를 먹으면 달다고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은 거기에서 글루코스, 포도당을 뽑아내는 정도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기를 먹지 않아도 야채만 먹어도 과일 야채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영양소의 결핍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우리가 고루고루 먹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문제도 있긴 한데 여하간 굉장히 많은 것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뽑아내기 위한 장치를 써서 이빨로부터 시작해서 타에 그 다음에 음식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남은 물 한 방울까지도 다 뽑아내려고 사실은 우리 몸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이런 외부에 사실은 호흡이든 음식이든 결국은 외부의 자극에 우리가 반응해 갑니다. 뭘 통해서 우리 어떤 호흡, 그 다음에 소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지만 이 호흡과
소화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의식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뭘 먹고 뭘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 이 약을 먹으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에 의해서 몸이 좋아지기도 하고, 좋은 약도 소위 가짜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안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요즘 많이 섞였지만 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체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는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무너지면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야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소화력이 문제가 됐다 싶다는 건 제가 좀 과장을 못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생활 자체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고장난 기계를 가지고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힘이 좋으니까 조금 고장나서도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점점점 나이를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게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 밥 먹는 거에 대한 중요성 있다는 거 하고, 자, 그다음에 이 학생들 잘했는데 새끼 챙겨 먹기로 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고 이렇게만 한다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잘 안 되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기관지가 안 좋다 그런데 우리가 환절기에 기침, 콧물, 재채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것들을 기침 나고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다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받는 이 과정에서 약간의 우리 몸이 트러블을 일으켰을 때 반응하는 양식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결핍되어 가는 상태. 왜 결핍되느냐? 이 환절기라는 자체가 우리 몸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사실은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고. 자, 이걸 기관지가 약하다고 말하지만, 기관지가 뭐 특별히 우리가 무슨 감염을 통해서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자, 기관지가 약하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관지가 약하건, 소화기가 약하건, 여하간 우리 그런 걸 가지고 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나가야 된다면 이거 어떻게든지 최대한 잘 움직이게끔 우리가 이제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생명 에너지하고 사실은 관계가 많고 생명 에너지하고도 관계도 있지만 또 우리 몸이 언제 이런 반응이 오냐, 우리 몸이 이런 변화 자체에 어떤 반항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적응을 안 합니다. 자, 사실 이제 변화한다고 했을 때 계속 변해요. 뭐든지 변하는데 우리 몸도 변해야죠.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요즘 학생들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자, 생명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떨어져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운동입니다. 가벼운 운동. 잠깐 여러분들이 약간의 엔진을 워밍업 해둔 상태만으로도 저런 가벼운 환절기의 감기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습기 틀어놓고 잔다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주변의 도구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내 몸 하나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일단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런 보조장치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많은 이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먼지가 많은 장소는 피한다. 이 기관지가 안 좋은 학생들, 알러지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내 주변의 환경을 아주 청결하고 무결점 상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영원히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또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몸이 계속 약해진다. 아시겠어요? 자, 음식을 먹을 때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흡수가 빠른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죠. 그리고 좀 딱딱하고 거친 음식을 먹습니다. 자,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일단 소화흡수는 잘 되죠. 하지만 우리 몸의 그 장의 저항력은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데 우리 몸에 이제 대장균이 줄어들게 되죠. 우리 몸에 굉장히 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을 그 균들의 우리 몸에 좀 친화적인 균들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에 소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부드럽고 가공된 식품만 먹으면 그 균들 자체가 서식적인 생활을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져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심한 음식을 먹으면 과하게 아프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먹어요. 아이들도 많이 먹고 요즘 아이들도 안 먹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김치를 안 먹잖아요. 일본과 우리의 가장 큰 병의 특징은 뭐냐? 일본에서 콜레라가 돌면요, 거기는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는 김치를 많이 먹어서 김치를 많이 먹어서 단련이 돼서 그런지 그런 혈사병이 저항력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요, 내가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것이냐, 거친 음식을 먹을 것이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먹는다는 건 여러분들 이 소화기관을 단련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혹시 부하가 또 걸려요. 그리고 이걸 먹는 것도 좋지만 이걸 먹으면 여러분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먼지 많은 장소를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1차 세계대전쯤인데 유럽에서 한참 이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군인들을 모았어요. 군인들 모았는데 시골에서 온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참 산업혁명 그쯤이니까 도시 노동자들도 많고 그랬죠. 시골에서 온 사람들 제일 건장하고 힘도 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온 애들은 뭐죠? 군대 못 빼가지고 겨우 끌려온 빈민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전염병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 비리비리한 도시 빈민들은 다 살고 건장한 청년들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럽이 아메리카를 점령할 때 뭘로 점령해요? 사실은 신대륙이 확 넘어가게 되면은 전염병 때문에 넘어갑니다. 절대 우리가 무력으로 어떻게 지배해서 가요. 그럼 전염병들이 왜 생기느냐?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계속 내성을 만들어야 돼요. 이균, 저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한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국을 가운데 놓고 같이 먹잖아요. 그게 식구들끼리 면역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되게 지저분하고 막 타액도 섞이는 것 같고, 그죠? 그 습관 안 들면 못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면역을 공유해가지고 그 잦은 접촉을 듣고 절대 우리가 참 깨끗한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단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 물론 먼지 많은 장소에 오래 있으면 진폐증이나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피해 다니는 말고. 자, 거친 음식도 좀 먹고, 우리 몸에서 소화력을 좀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양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요, 물 자체가 병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정말로 잘못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물 많이 마셔서 득을 좀 보셨습니까? 물 많이 마시지 말고, 물 많이 마셔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건강에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물 먹는 양이 늘어나요. 건강하고 몸에 탄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물 섭취량이 좀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여드름이 많다. 마찬가지예요. 장이 안 좋으면 피부에 트러블도 생기죠. 장이 안 좋다는 건 장이 예민해진다는 거잖아요. 같은 라인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어린아이 알러지 있는 학생들이,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음식도 많이 가르지만, 피부 이런 트러블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짜증도 많이 내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몸 자체에 대한, 내 어떤 반응력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토피 많고, 음식 가리는 아이들이 부채기도 많이 붙이고, 어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가리는 사람들이 성격적으로도 많이 좀 예민하죠. 자, 그리고 여드름이 난다는 건 피부의 트러블이 여기에 집중이 된다는 건데, 여드름이 왜 나요? 우리 몸에서 뭔가의 대사 자체가,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밸런스가 깨져서, 소위 말하면 우리 몸에 이 쌓여가는 독소를 어디론가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통로를 얼굴로 잡아가는 거죠. 우리 몸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 그리고 그 독소의 배출을 여기로 잡는 사람들도 있고, 얼굴로 잡는 사람도 있고, 아니 몸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기관지로 잡는 사람도 다 다른 거예요. 약간. 그리고 어떤 학생 경우는 몸에 땀이 되게 많이 나는 경우. 여드름 나는 것보다는 땀이 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나이 많은 학생들도 스트레스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장이 안 좋아서 여드름과 장이 안 좋다고 같이 온다는 건, 일단은 장을 좋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장을 튼튼히 하려면 음식을 거칠게 먹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장을 좋게 하려면 장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장이 언제 움직이느냐? 장은요, 우리 몸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움직여요. 팔다리 움직이면, 팔다리를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내가 뭔가 팔다리를 움직여서 음식을 얻어서 입으로 넣겠다는 우리 몸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팔다리 움직일수록 위장관의 활동은 좋아집니다. 장이 안 좋고 속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운동량을 좀 늘려야 됩니다. 격하게 좀 하시고 늘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학생의 여드름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장이 안 좋아서 한약도 먹고 치료도 한다는데, 의사는 결국 보조예요. 우리가 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겨서 수리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보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름기 음식, 술, 담배 자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제라는 표현 저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셔서 알겠지만, 억지로 참다고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가도록
내 생활 자체를 다시 한번 세팅을 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 그리고 내 마음이 그걸 원하고 있어야 돼. 물론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내가 억지로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억지로는 안 되고, 이 학생도 소화 안 된다고 했고, 폭식을 자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하고, 가상인다마는, 이 학생 여러분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네, 딱 걸린 거예요. 네. 자,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참아집니까? 그렇게? 네? 기분 좋나?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날까? 그 상황에서? 네. 아마 그로부터 며칠 동안은 여러분들이 뭘 먹었는지, 네. 먹기나 먹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뭐 관심도 없을 거예요. 자,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예, 그렇게 순식간에 옵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기본적인 예, 존재 자체를 흐트러 놓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걸 제어할 수가 없게 되죠. 자, 이 폭식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폭식을 하는 배경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주 배가 고팠을 때인데 예, 그때보다도 예, 뭔가 어떤 정신적인 결핍이 왔을 때 폭식이 심해지죠.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가끔 굉장히 맛있는 게 먹고 싶어지잖아. 그럴 때 있죠? 예, 그때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뭔가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예, 아니면 뭔가 주변에 상황의 변화가 생겼거나 예, 반드시 그런 변화가 겪으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변화, 어떤 자기의 정말 식욕의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갑자기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갖는 스트레스의 방향은 예, 음식을 찾는 쪽으로 가죠. 왜? 내가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느끼고 뭔가 모자라다고 느끼기 때문에 몸 본능적으로 뭔가를 당기게 됩니다. 예,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억지로 안 됩니다. 예. 자, 이 학생도 비염, 변비, 예, 알러지 같이 오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거잖아요. 예, 알러지도 있고 비염 있고 변비 있고 다른 병이 아니라 같은 병이고, 자, 어느 하나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다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정도가 오면 예, 선천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예, 어려서부터 음식도 많이 가리고 예, 많이 보채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방법은. 자, 그 다음에 청결 유지하는 것도 비슷하고, 물론 깨끗하게 살아야죠. 사람들이 예, 살아야 되는데 예, 항상 깨끗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강박증은 좀 없애야 된다. 예. 매일매일 유산균을 섭취하고, 우리 학생들이 건강보조식품 적어놓은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마트 가면 고추장에 팔죠. 예. 순창 고추장이라고 있어요. 예. 아주 이제 그 상표로 되어 있는데 순창이 원래 고추로 유명합니다. 예. 근데 순창이 고추로 유명한데 순창에 또 뭐가 많냐면 예, 담배 공장이 많아요. 우리나라 담배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담배 공장이 많이 있느냐? 고추를 심은 땅에서 고추를 몇 년 동안 심으면요, 거기서 바뀌었는데, 담배를 오랫동안 심으면 거기서 고추를 제외한 어떤 작물도 안 자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고추도 많고 담배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뭘 먹었다 치면은 하다못해 식물도 자기가 원하는 걸 뽑아가요. 예, 그럼 우리가 뭘 먹으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걸 뽑아갑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다른 걸 내보내고, 우리가 한 70명, 60명 있는데 사람들이 똑같은 걸 먹었다고 치고 앞으로 3시간 후에 변을 봤을 때
그 변 색깔이 똑같겠느냐? 예, 똑같을 리가 없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르니까. 자, 영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먹는다 해서 그게 우리 몸을 도우면 된다. 예, 골다공증에서 칼슘을 먹으면 그 칼슘이 내 몸에 들어와서 뼈에 송송송 박혀갈까? 예, 전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스스로 그걸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예,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뭘 먹느냐, 영양식이든 건강식이든 의미가 있다는 거지. 예, 그 자체가 우리 몸에서 그렇게 않고, 특히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이 균 자체를 평생 먹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우리 몸에서 나하고 친화력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우리 몸에 있었던 예, 좋은 균들을 예,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물론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뭐 좋지, 예, 좋겠지만 의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차라리 내 몸 안에서 그런 균들을 예, 자생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죠. 예. 비염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고민인데, 예, 비염은요 첫 번째로 발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우면 비염이 환자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추우면 보통 춥다 그러면서 외투를 꺼내는데요. 예, 외투를 꺼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추우면 양말을 하나 더 신으십시오. 예, 그럼 여러분들이 추위에 대한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비염에 걸리는 환자가 예,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온도를 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이 습관 중에 한식, 온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한식은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음식입니다. 예. 그래서 한식 연구하는 사람들 막 미쳐있어요, 지금. 이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 세계화해야 되겠다라는, 실제로 그러고요. 그냥 우리가 원도를 쓴다는 건 좀 불편하죠. 예, 안진뱅이 책상에 꼿꼿이 앉아 있어야 되고, 예, 뭐 자꾸 일어나서 앉아서 해야 되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반 운동이 훨씬 많아지죠. 절대 이 골반이 미국 사람들은 커질 리가 없잖아요. 중국 사람처럼. 예, 미국 가보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가봤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버스 전철에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체 7개 거기 엉덩이 붙여서라도 탁탁탁 갖고 이 구조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어떤 프랑스 기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면서 그렇다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짧아서 음식이 망가지더라고요. 유럽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닌데 음식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드시고 온도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꾸 앉아서 나왔다. 우리가 생활하는 그리고 양반다리 예,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문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의 골반의 이 활성을 얼마나 예, 크게 하는지 몰라요. 고마워해야 됩니다, 사실은. 조상들한테. 여러분, 뱃살 나오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예.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아침만 되면 화장실에 간다고 그러는데, 과민성 대장 증상이죠. 대체적으로요, 우리가 소민 같은 경우에 예, 체질 유전 같은 거 보면 만족 사람들은 집안은 유전돼요. 예, 소화이 약하고 예민하고 예, 엄마 아빠 잘 안 먹으면 아이들도 되게 잘 안 먹을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예, 거의 평생 가져가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의 운동이나 이런 걸 해서 내 몸의 탄력을 좀 키우면 예, 훨씬 덜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예, 특별히 생활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 지낼 수 있다는 게 이제 탄력을 좀 키워야 된다는 거고 이 학생 이제 자 또 이 소화 위장관이라고 합시다. 예, 여기가 문제가 되면 예, 소화가 안 좋은 사람이 뭐가 문제냐? 우리 몸에서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손발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실제로. 그러면 위장이 안 좋으면 손발에 갈 수 있는
적어두죠. 손발이 대부분 차요. 손발이 차고, 손발이 찬 사람도 힘도 없고, 손발이 저리기까지 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주부습진도 그렇게 섭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극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특히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의 문제가 아닌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여러분들 상태에서 필요한 건 운동. 자, 그리고 자, 여기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우리 몸에 여기에 이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적당히 따뜻한 겁니다. 아주 뜨거운 건 아니고 적당히 따뜻한. 그래서 우리가 소화 흡수를 잘 시키려면 적당히 따뜻하게 음식을 항상 먹어야 된다. 따뜻한 차도 좋고, 자극성은 좀 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 거, 이런 거는 찬 걸 먹으면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가끔은 시원한 걸 또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습관 자체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 배도 따뜻하게 해도 좋고. 누가 양배추즙이 위에 좋다고 그랬습니까? 일단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에 야채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자, 많이 주고 굉장히 딱딱하고 거친 음식 중에 하나죠. 우리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몰라도 내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채는 별로 권하지 않고, 우리 몸에서 제일 편한 음식은 쌀이에요. 쌀. 더 편한 음식은 쌀을 죽으로 끓여서 먹는 게 제일 편하죠. 쌀죽. 소화불량, 류마티스도 일종의 관절 염증, 여기 대사질환입니다. 상쾌한 공기를 많이 마셔야죠. 많이 마셔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량이 줄어요. 불규칙해집니다. 그거부터 잡는 게 나는 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쾌한 공기 좋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고. 자, 이 학생 척추측만증이라고 그러는데, 척추측만증이라는 원인 모를 병. 무슨 감염이 와서 이게 측만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세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바르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 나이 때는 아직도 뼈가 좀 덜 굳어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 20대 초반이라면, 그러면 뼈가 굳는 동안에 불량하고 불안한 자세라면 그 상태로 굳겠죠. 자, 그리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 근육들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측만증은 점점점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게 측만증이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이 이 등의 근육이나 인대 조직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그 측만증이 이제 더 심해집니다. 절대 좋아지진 않아요. 왜? 우리가 요즘같이 한 손만 쓰게 되고, 다리 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죠. 안 하면 나중에 이제 통증도 많이 오고,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되기 전까지 자, 홍삼 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홍삼에 대해서는 저 또한 약간 부정적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식품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몸에 맞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만 안 맞는 케이스도 사실은 좀 적지 않습니다. 비타민제 좋지만 이런 거에 의존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요? 자, 헬스도 하고 있고 검도도 하고 있다. 헬스보다는 좀 검도가 나을 것 같지만 좀 격한 운동 자체는 특히 척추가 이런 경우라면 격한 운동은 좀
허리가 뻐근한데 이게 유전적이다. 예, 유전적인 경우가 유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허리 아픈 사람들 집안이 있어요. 예, 부모님 뭐 계속 대대로 아픈 집안이 있죠. 예, 그 집안이 또 뭐가 안 좋냐? 예, 허리도 안 좋지만 예, 귀도 안 좋고요. 예, 이빨도 시원찮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리즈가 같이 가요. 예, 우리 몸에 그 계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눈이 안 좋은 사람은 간이 안 좋은 것처럼 예, 그 계열들이 있습니다. 근데 허리는 이빨이고 귀, 그래서 소리 나고 뭐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같이 온다. 같이 오는데 그런 경우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경우라면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썼거나 예, 힘을 너무 많이 썼거나 예, 아니면은 술과 섹스를 좀 과하게 했거나 예, 여러분들은 아무리 과하게도 아프지 않지만 나이 든 사람은 그게 과해지면 아픕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처럼 집안 자체로 그런 경향성이 있거나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도 허리가 아픕니다. 이제 이 집안은 당뇨라고 하는데 당뇨도 대충 보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 허리 아픈 집안에서 당뇨가 온다는 건 아니라 당뇨 오는 집안들이 다 같이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스트레칭 계속 하시고 네,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 좀 특이하게 밥을 안 먹으면 바로 살이 빠진다고 하거든요. 자, 행복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좀 심한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요, 한번 살을 만들면 어떻게 만드는 게 알토란 같은 살인데 함부로 뺄 수 있겠어요? 절대 여러분 생각은 달라. 우리 몸은 예, 우리 살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겠나.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맨날 며칠을 예, 고생하고 고생해서 예, 야채를 먹어서도 거기서 빼는 포도당 예, 쌓아놓고 해서 지방 한 덩어리 만들고 이 한 덩어리 만드는데 우리 몸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안티라 같은 살들을 내가 버려? 예, 무슨 이유로? 예, 심각한 경우는 사실은 그 경우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제가 자세하게 안 적혀서 잘 모르겠지만 예, 우리 몸에 대해서 예, 생각을 좀 예,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강의 굉장히 재밌게 했었는데 그때는 5분 지나기 전에 제가 한 번씩 웃겨주고 그랬습니다. 이번 학기 재미가 좀 없었죠. 재밌는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업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재미는 없었겠지만 여러분의 생활에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제가 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저도 경대학교 나왔는데 제가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유도를 했어요. 한 10년 했습니다. 유도 3단이죠. 근데 유도만 한 게 아니라 좀 격한 걸 즐겼던 것 같아요. 축구도 좀 시시해서 럭비를 좀 했고요. 제가 등산 동아리를 했는데 산에 가면 가방 배낭에 막 돌을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팔굽혀펴기를 하면 뒤에 막 사람 얹고 몇 사람 올리고 그냥 얘기하고 4개에서 이기려고 혼자 누구나 오셔서 연습하고 팔굽혀펴기 그런 거 했죠. 예전에 우리 요즘은 이제 농활 잘 안 가는데 우리 농활을 많이 갔어요. 농활 가면 한 600명씩 가고 그랬습니다. 400~500명 가는데 그 간 중에 쌀 80kg 한 가마니를 혼자 들어서 나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습니다. 힘도 셌고 밥도 많이 먹고 제가 왜 여러분 나이 때 그런 미친 짓을 하고 다녔냐.
저는 그게요,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죠. 아, 이렇게 하는 게 건강. 어른들이, 예, 건강할 때 지켜라. 예, 무리하면 안 된다. 그 말 들려옵니까? 예. 다른 할머니를 막, 예, 나도 모르는 힘이 나와가지고 확 올라오고 그랬는데, 예, 내가 뭐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봤더니 확 들어지는 거예요. 예. 나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그런 말 안 들리죠. 예, 아무 문제 없었고, 예,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근데 한 10년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 많이 아팠습니다. 처음에 이제 폴리틱스로 시작해서, 예, 많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 10년 동안은 계속 아프고 있는 과정을 많이 후회하죠. 많이 후회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전에 운동 같지도 않은 조깅도 하게 되고요. 예, 우리는 산에 다니면 지리산, 설악산 아니면 안 가는데 북한산이라는 아름다운 산도 알게 되고, 예, 티시에서 우리는 이제 보면 북한산이요, 우리가 배산임선에서 서울시가 이제 뒤에 산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저쪽 인왕산부터 시작하는 게 있지만 북한산 옆에 도봉산, 옆에 수락산, 옆에 불암산 이렇게 해서 쭉 방언형을 그리고 이제 북쪽 라인을 하고 있죠. 예, 아침에 북한산에서 시작해서, 예, 저 불암산 끝까지, 예, 새벽부터 달리면, 예, 밤이면 도착해요. 조금만 달리면 그런 걸 즐기다가, 예, 조깅, 기공 이런 걸 하게 되면서 나의 어떤 이 건강이라는 게, 예, 우리가 힘으로만은 안 된다. 힘 아닌, 예, 우리가 내 생명 에너지를 보존하고, 예, 제가 평생 뭐 운동선수도 아닌데 운동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 생각했을 때는 이미 많이 늦어버렸지만, 예, 많이 아프고 지금은 좀 괜찮지만 또 언제 아플지도 몰라서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듣기 시작하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해라라고 하는 것도, 예, 좀 격한 운동보다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좀 여력이 되면은, 예, 조깅 아니면 평소에 걸어 다니는 거, 예, 그 다음에 자세 바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틈틈이 눈을 감고, 예, 뭐 기도를 하던 뭐 명상을 하던 뭘 해도 좋습니다. 바른 자세로 잠깐 우리가 스트레스 하듯이 하는 그런 습관 자체가, 예, 사실 우리한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예, 이런 그 소중한 그런 작은 습관들에 대한 제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제 강의 이 생활한의학 강의는 사실 이제 그런 느낌들에서부터 제가 조금씩 정리해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예, 꼭 자, 이렇게 수업이나 그 성적 떠나서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도움될 수 있는 좋은 습관으로 만들었으면은, 예,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하지 말았던 거, 자, 이제 지금부터는 대충 이제 패턴들이 비슷해서, 예, 간단하게 특이한 것들만, 예, 정리할게요. 자, 이 학생도 허리가 아프고 당뇨, 예, 허리가 아프니까, 예, 자세가 자연스럽게, 예, 구부러지죠. 예, 자세가 구부러지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척추에서 우리 내장에 관계된 모든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 척추를 바로 펴지 않으면, 척추를 바로 펴면, 예, 바로 편 상태에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소화나 어떤 그 피로도나 이런 건 확 줍니다. 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면 그 자체가 신경이나 압박이 많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허리를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제 수시로 허리를 편다고 펴면 되지만, 예, 우리의 의식이 이미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뭔가 쏠려 있으면 허리는 언제 구부러질지 모르게 구부러지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항상 바른 자세로 앉게 되죠. 앉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PC방 자세로 가거나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보내드린 운동이 운동, 조깅, 을 비롯해서 뭐 비슷한 유의 운동이 상관없습니다. 헬스 이런 거 아니면. 자, 그러면 왜 자세가 잡혔냐? 우리 몸이라는 건 우리 몸의 가장 아이디어한 육체적인 상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자, 그리고 그런 걷는 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다시 거기 회복해가지고 척추가 구부러진 것도 바로 세워지고. 자,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아니라 운동을 하고 나서도요, 우리 몸은 항상 그 운동하는 그 긴장 상태를 당분간 가지고 있게 돼요. 보통 우리 몸이 한번 운동한 걸 기억하는 게 72시간이라고 해요. 그럼 72시간 내에 다시 한번 그 강도의 운동을 해주면 그 톤이 계속 유지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이 빠지는 건요,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빠지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쉬고 있을 때 우리 몸에서 계속 운동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상태에서 진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기초대사량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72시간 동안은 내 몸이 한번 운동했을 때 바로 딱 펴져 있는 걸 기억해서 항상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죠. 내가 내 의식에서 내가 펴야 되겠다, 자세 바르겠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의식은 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현대인들의 의식의 생활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운동한 습관을 꼭 드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저절로 바른 자세를 훨씬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동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학생도 잘 체한다. 간이 안 좋다. 간이 안 좋은 것도 좀 가족력인 것 같아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해요. 스트레스 민감하고 피부 자국도 좀 예민해요. 가족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잘 씻습니다. 안 씻는 걸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 아무튼 좀 민감한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이 학생은 소화도 안 좋고, 목이 조금 많이 붓는다. 목이 많이 아픈 사람들인데, 우리 동아시아의 의학에서요, 목이 많이 아픈 경우는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의 사람들이 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가죠. 우리 여러분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요, 목소리가 확 변해요. 목이 싹 잠기면서. 그런 느낌을 가져보시는 거지만, 우리 목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의식하고도 많이 관계돼요. 우리가 가래가 난다는 거, 우리가 말하다가 말이 막히고 그러면 가래가 많아지죠.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고 많이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에 무슨 병이 나는 걸 화병이라고 많이 해요. 이 학생이 그런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학생이 평소에 좀 화를 많이 낸다거나 아니면 우라가 많다거나 어떤 분노 이런 게 많다면 그 영향인지도 모릅니다. 아시고 감기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은 이제 보호를 잘 해야죠. 자, 이 학생은 이제 소화도 안 되고 기관지도 약하고 전형적인 그 증상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아마 이런 학생들이, 여러분도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이 만성 피로감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놓진 않겠지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 학생은 조금 더 심한 게 뭐냐면 몸이 붓는 거예요. 몸이 붓는다는 건 우리 몸의 에너지 자체가, 그야말로 생명 에너지가 떨어져 갑니다. 원래요, 어떤 생명체가 죽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면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 부패의 전 단계가 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붓는다는 건, 우리가
밤에 라면을 먹어서 뭐 문이 확 붓고 이런 게 아니라면, 자주 붓는다면요, 예, 뭔가 좀 생활 자체가 좀 심하게 망가졌다. 예.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면, 예, 보통 40이 넘으면 살이 막 찌는데,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붓는 겁니다. 그만큼 내 몸의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몸을 꽉 쥐어줄 수 있는 게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점 몸이 느슨해지는 거고, 이제 붓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대사도 잘 안 되는 거 있지만, 그래서 몸이 잘 붓는다는 거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좀 특이한 경우인데,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눈이 많이 아프죠. 컴퓨터 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눈이 많이 아프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 차고, 속이 더부고. 자, 눈이 피곤하다는 건 우리 몸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세팅을 해서 눈으로 보냅니다. 예. 근데 그 눈을 다 썼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에너지를. 그죠? 눈이 아프다는 거지. 눈을 감아라는 시도예요. 예. 그럼 남들이 한참 놀고 있는데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왜 눈을 감아야 된다는 신호를 내 몸에서 왜 보내느냐. 예. 이런 경우에는 뭐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좀 엔진으로 말하자면 좀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기름을 많이 먹는 에너지. 내가 아직 하루를 다 마치지 않았는데 몸에서 에너지 결핍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어디서 뭔가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과소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습관성 긴장. 그럼 가만히 있어도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거나, 어디 뭘 쥐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힘을 주고 있거나, 편안하게 있지 못합니다. 아니면 자세가 불량해서 내 머리를 유지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경우에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눈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눈 자체의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홍삼을 먹을 예정이다. 생각 좀 해보시고. 이런 경우에 눈이 좀 많이 피곤한 학생들한테 제가 권하는 습관이 눈을 좀 자주 감아라. 자, 이 학생은 위도 안 좋아서, 위로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되고, 위 안 좋은 경우가 여러 가지 양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밥맛이 없고, 어떤 사람은 속이 쓰리고, 어떤 사람은 이 경우에 헛구역질하고 막 넘어오려고 그러고, 신물이 나오고, 마찬가지입니다. 위 자체가 안 좋은. 자, 위가 안 좋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위가 과긴장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가 무력한 상태로 차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경우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학생도 생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보니까 밤늦게 식사하고 술 마시고 이런 건데 조절해 보시면 좋아질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 비타민, 약, 우선성을 좀 줄여야죠. 줄인 상태로 우리가 세팅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손발 저리고, 쥐도 잘 난다. 쥐 나는 것도. 쥐가 잘 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라면 좀 더 다른 지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걸어다닌다고 그러는데 자주 걸어다니고 운동량이 적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감기도 자주 걸린다는 건 혹시 좀 무리하게 생활 패턴을 꾸미고 있지 않느냐는 좀 의심이 듭니다. 저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심각한 몸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거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자주 체한다 그래요. 자주 체하니까 소화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상태가. 손발도 자연히 차게 되는 거고, 힘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여름에도 양말 신고 자야 되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운동도 이런 경우라면 격한 운동보다도 만만한 운동을 좋아요. 여드름, 아까 피부 트러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피부 트러블인 경우에 그 일반적으로 이 의사들이 주는 생활 지침이 음식입니다. 음식. 특히 이제 이 체질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음식을 뭘 드시냐면 육류를 없애야 됩니다. 우유, 밥 이런 거, 우유를 포함해서 계란까지도 일단 끊고, 그 다음에 술을 절대적으로 끊고, 자, 그리고 그걸 줄이는 게 아니라 일단 끊고 얼마 동안 내 몸이 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그 기간을 두라고 이야기해요. 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즘 대학생들이 여드름이 되게 많아요. 옛날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긴 한데, 이 여드름이 일단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 여러분 부모님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좀 나이에 비해서 많이 정신적으로 덜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여하간 여드름이 나는 건 우리 몸의 대사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음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드름이 이 목 밑에 많이 나는 사람 있죠? 제가 나봐서 알아요. 목 밑에. 얼굴은 아니고 목 밑에 많이 나는 건 그야말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여러분한테 고민이 되게 많았나 봐. 자, 속이 쓰릴 정도라면 심각한 경우입니다. 속이 쓰리다. 처음엔 속이 쓰리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습관성 위염이 생깁니다. 위염이 심해지면 위궤양이 오죠. 자, 위궤양이 온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 가다가 여러분 나이 들어서 어느 순간이 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부위, 그 위 부위를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자기의 조직을 키워가죠. 그게 위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이 많은 이유는 평소에 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위암까지 갈 정도라면 위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도 암이 오겠지만, 그리고 이 위의 문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기본적인 틀의 문제입니다. 이 틀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도 건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실 재미도 없어요. 우리가 안 좋고.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는 스트레스 좀 없죠. 소화불량, 손발 차고, 뼈가 약하고, 갑자기 많이 먹지 않기를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몸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습관으로 통제해야 된다. 제목이고. 자, 오른쪽 허리, 오른쪽 어깨, 그죠. 앉아있는 자세가 좀 불편하죠.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스티브 잡스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한 달씩 안 넘겨줘가지고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 몰아넣었죠. 사실. 컴퓨터로 갖는, 우리 계속 그걸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없으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이제 다른 긍정적인 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병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도 뭐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 좀 풀립니다. 스트레칭 하면. 아까 이 학생 나왔는데, 자, 속에 가스가 많이 차고, 그 다음에 가족 전체가 이가 안 좋고, 가장 항상 붉은 얼굴이고, 어두운 피부고, 칙칙한 피부고, 자, 이가 안 좋고, 어두운 피부는 같은 계열입니다. 하지만 속에 가스가 찬 건 다른 문제예요. 자, 이가 안 좋고 어두운 피부는 뭐 특별히 개선해서 아주 확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건강이 좋아지면 약간 살균 가질 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겠는데 속에 가스가 찬 거는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리도 안 좋을 수 있고 귀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격한 운동은 참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학생이 속보라고 그랬는데 속보 격한 운동은 좀 참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간이 안 좋은 게 가족력이 있고 간염이라고 그러죠.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보면 아까 이제 예민하다고 그랬는데 답답한 것들이 많아요. 간이 안 좋은 이제 그 스트레스 답답한 게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확 푸는 거예요. 다혈질 피부결도 많고. 자, 기름진 것을 안 먹고 술을 안 마신다. 이런 소극적인 습관보다도 적극적으로 뭔가 좀 습관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많이 해서 어깨가 뭉친 것 같다. 어깨가 뭉친 것 같은 것은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요. 잘 보세요. 우리가 내 몸이 우리가 이제 사냥하던 시절의 몸이야. 사실은 수렵하던 시절의 몸이라고 본다면 우리 몸은 뭔가를 먹으면 그 몸을 에너지를 밥을 어디서 소모를 시켜야 되냐 이 팔과 다리에서 소모를 시키게끔 세팅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팔다리를 안 움직이면 거기에 우리 몸에 소위 말해서 에너지가 정체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그러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안 움직여서 그렇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조금씩 움직여주는 겁니다. 적절한 스트레칭. 여러분 스트레칭 뭐 하나하나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수시로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깨가 결린 거 이런 거 없어지지 않지만 점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깨 결린다는 거 다 누구나 마찬가지. 여기 누르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지금. 여기 아픈 사람들이 여기 가운데 누르면 여기도 아프고 아픈 사람들이 그 변비 심한 사람들이 여기 만지면 되게 아파요. 여기 아프냐면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서 화가 올라가서 팔로 풀리지 않고 여기에 쌓인다는 거예요. 몸에 있는 화가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뭔가 위에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그냥 몸에 화기가 쭉 올라오니까 밑에는 차지고 약해지고 배변에 문제가 생기고. 댄스 학원 좋습니다. 우리가 음악과 춤이라는 게 굉장히 유서 깊은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몸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좋을 것 같고.
밥 안 먹으면 배에서 꼴 소리가 나죠. 예, 이 경우에 좀 심한 학생이었는 것 같아요. 틀림이나 방귀가 좀 심하고. 예, 물론 아무튼 장 자체가 그닥 그 과민한 경우 같은데 운동을 한 다음에 좀 상태를 보는 게 좋겠고, 자, 이 학생 물을 많이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을 마신다는데 물 마시는 습관을 없애보면 장이 역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물 조심해서 마셔야 됩니다. 먹는 것만큼 그냥 마시는 것도 운동에서 중요한 어떤 술 마시면 불편하죠. 다른 사람도 많이 불편한 것 같다. 숙취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식을 많이 먹으라 하는데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건강한 효과를 주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름이 그냥 붙었을 뿐이지 우리 몸에 건강하다 들어가는 것 같고, 장염도 많고 피로감도 많은데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시면 물을 또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계속 돌려야 됩니다. 지금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장염이 있는 경우에 소화가 불편한 경우에 물 마시는 건 사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음식이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굴이 기름이 넘쳐 흐른다. 기름이 나는 경우는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대사가 이상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불성 표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탈모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안구 건조증이 오고, 어떤 사람은 열감이 오고. 그게 뭐예요? 우리 몸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이거 넘쳐나는 것이죠. 그죠? 또 우리 몸에서 왜 화가 끓어오르냐? 심리적인 문제냐? 아니면 어떤 생활에 스트레스를 풀지 못했느냐? 그건 모르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일단 내 몸의 어떤 탄력을 좀 늘려야 되니까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조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영상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내 몸의 중심, 음식 먹는 게 좋아지면 이 밸런스는 저절로 조금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운동.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땀이 많이 납니다. 땀이 많은 사람들은 뭐 땀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그 케이스를 봤는데 손발에 땀이 많이 나서 수술했어요. 그랬더니 땀이 어디서 나오면 겨드랑이에 나와요. 줄줄 이게 뭐냐, 우리 몸에서 그 스트레스, 독소, 뭔지 모르지만 그걸 해소해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르죠. 그리고 지금의 의학으로는 그걸 다 바뀔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학생도 이제 아마 지적을 했는데 심리적으로 긴장, 초조 같은데 노력하지 말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만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컴퓨터 관련 이야기. 자, 조개를 먹으면 복통이 온다. 가끔 가슴이 찌릿찌릿 아프다. 여러분들이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보다 정자의 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자라는 건 뭐냐, 생명 에너지를 일부 쪽에서 제2의 생명을 만드는 데 쓰는 에너지원이라고 했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그걸 제일 수 없지만 틀림없이 남자의 어떤 수는 아니겠지만 그것들이 절대적인 그
힘 자체는 그동안 줄었을 거예요. 남자들의 정자가 줄었던 만큼. 그래서 요즘은 불임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불임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정말 5부부가 결혼하면 그 중에 한 부부는 아이를 못 갖는 거죠. 최소한 5년이에요. 여러분들 더 많아요. 확실히 안 되는 거. 자, 그렇다는 건 뭐냐? 이런 생명의 에너지 자체가 우리가 이제 현대 생활하면서 점점점 줄어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예민해지는 거죠. 네. 제가 그 군대 갈 때는요, 우리는 그 아토피라는 멘트를 지금 상상을 다 아토피니까.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우리는 알러지는 그 고양이 털 알러지하고 복숭아 털 알러지 정도 있었는데 지금 알러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 다 알러지예요. 우리 딸아이는 호두를 못 먹고요. 우리 아내, 우리 와이프는 그 길게 생긴 쪽이 있죠. 앞쪽에. 네, 그걸 못 먹고 저는 오리를 못 먹습니다. 네. 우리 집만 해도 괜찮아요. 잘 안 먹는 것들이니까. 네. 호두 아이스크림, 우리 딸은 요즘에 호두 아이스크림, 호두 들어간 것처럼 바로 먹는. 근데 좀 심한 경우에는, 네, 그 우유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유를 먹으면 뭐가 문제냐? 분유를 먹을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러면 부모가 이제 죽어나는 거니까 콩 갈아서 먹여야 되고 쌀도 뿌려서 우유처럼 그거 해서 먹여야 되고. 네.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해산물 알러지가 있을 때 새우깡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새우깡에 새우가 3마리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경우도 있고 호두 알러지. 그런 알러지들이 여러분도 다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조금씩 먹어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거. 그리고 그 면역력은 언제도 약해지느냐? 네. 내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 급격히 약해집니다. 예. 그리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저기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예, 아이도 잘 안 생길 뿐 아니라, 설사 생기더라도, 아까 같이 우유 못 먹는, 예, 부모 괴롭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아이가 우유만 못 먹냐, 예, 그 음식만 문제가 됐냐, 성격도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예민하죠. 우리 아이 이렇게 달라져서 여러분 보셨죠? 애들이 아니라 마귀들이야. 그런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 나온 게 참신 할머니가 다트 찍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과 나와 내 배우자의 가장 좋은 걸 모아서 만든 게 우리 아이라는 거예요. 좋은 걸 모아놨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몸에서 내가 내 F1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장품을 뚫어주면서 그럴 수가 없다고. 우리 생명의 진화라는 자체가 나의 가장 우수한 걸 모아서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자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가지려면, 자, 흰우유는 좀 우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완전 식품이냐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만은, 우유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안 먹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런 그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음식을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부하를 줄여야 되죠.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되 내 몸을 단련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되는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좀 가슴 자체가 좀 따끔따끔하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뭐 검사에도 잘 안 나와요. 심전도도 안 나오고 엑스레이도 안 나오고 MRI 찍어도 안 나오죠. 안
아주 깊이 들어가면 뭔가가 있긴 있겠지만, 예. 자, 여러분들 피부에 상처가 가끔 나요, 그죠? 예. 납니다.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관상동백이 뭐 혈관속이 깨끗할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 뭐라도 좀 지저분하고 끼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피부가 자꾸 재생하고 태어나듯이 우리 몸도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해 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예,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그럴 때는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또 심장병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이 경우는 좀 질환 자체가 심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계속 있을 거고, 대신 좀 우리가 운동을 많이 좀 꾸준히 해서 한다면 지금 뭐 이런 찌릿이 나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우리 여학생들 생리, 예, 여학생들의 생리는 건강의 척도입니다.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가 불안한다면 내 몸 자체의 세팅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리가 좀 정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몸이 많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약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생리 자체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하지만 예, 제가 술, 담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한 운동,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 여러분들 마음 상태, 지난 시간에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조금 생활 패턴을 좀 더 줄여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현대의 생활을 예,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이게 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다 보고 예, 끓인다 해서 다 가고 그러면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 몸이 그렇게 안 태어나요. 자, 잘 여러분들을 해야 되고, 자, 소변 뿌옇게 나온다 해서 단백뇨, 단백질 빠져나온다는데 소변 뿌연 거하고 단백뇨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단백뇨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 소변 뿌옇다고 해서 단백뇨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다른 문제입니다. 좀 소변이 뿌연 경우가 뭐라고 하냐면 몸에 열이 많은 경우라고 해보시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경우, 집안의 고혈압 이라는데,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경우가 이 홍삼의 부작용입니다. 이 학생 홍삼 먹어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한번 그래가 된다면 끊어보시는 것도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 마지막입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속대마다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솔직히 그 진액이 빠져가는 건데, 일단 진액이 빠져가니까 예, 입도 마르고 건조하죠. 눈도 뻑뻑해 되죠. 자, 우리 몸에 진액이 말라가니까 화가 치솟습니다. 눈 가리기가 있고, 예. 머리가 뜨겁고, 나중에 지나면 탈모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수분이 적어지니까 병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어떤 사람들한테 맞냐면 긴장이 좀 심한 경우, 습관적으로 긴장. 습관적으로 긴장하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몰라요. 네, 잘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도 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여유 자체가 없는 거죠. 생활 자체가. 자, 제가 오늘 예, 두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각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출석을 해야 되니까, 됐죠?